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노인 신경질환을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정현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새벽마다 깨고 머리가 멍해요. 이 나이 되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뇌입니다. 말이 느려지고 이름이 안 떠오르고 예전에는 잘 기억하던 게 흐릿해지고 이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뇌가 쉬지 못한 결과입니다. 최근 3개월 사이 건강검진상 큰 이상이 없던 어르신 3분이 갑작스럽게 기억력 저하와 불안 증세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것. 어르신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독소를 씻어내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잠 잘 자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수면의 비밀, 그리고 잠 하나로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자는데 오래 걸리시거나 자는 것 같은데도 계속 피곤하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단순히 건강 정보를 듣는 사람이 아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의 뇌는 오늘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7시간 이상 잤는데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잠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엔 잠든 시간보다 깨어있는 뇌의 상태가 더 중요해집니다. 잠은 잤지만 뇌는 깊은 휴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 판단력, 말투, 행동까지도 느려지고 흔들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죠. 그 이유 바로 수면의 질 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서도 수면 시간이 같아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 노화 속도가 1.5배 이상 빨라진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뇌의 노폐물 배출 기능이 수면 중에만 작동합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노폐물이 뇌에 쌓이고 그게 치매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 못 자는 것도 늙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수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기만 해도 뇌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젊어집니다. 지금부터 영상에서는 잠만 잘 자도 뇌가 회복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면 루틴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잠은 지금 뇌를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망치고 있나요? 지금부터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사람은 깨어 있을 때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하루 종일 뇌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쉬지만 뇌는 그때부터 다른 역할을 시작합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잠든 동안 뇌 안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청소 작업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오직 수면 중에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가 잘 될수록 뇌는 다음 날 더 선명하게 움직입니다. 만약 깊은 수면 없이 얕은 잠만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는 건너뛰고 노폐물은 쌓이고 그 찌꺼기가 남아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잠은 잤는데 멍한 느낌의 정체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뇌 청소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잠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일 때 알츠하이머 위험이 1.7배까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수면과 뇌 건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혹시 요즘 자주 깜빡하시나요? 말하려던 단어가 잘 안 떠오르시나요? 이것도 수면 부족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단기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분류하는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자주 깜빡하고 집중력도 흐려지며 감정도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퇴행성 뇌 질환으로 연결될 위험도 커집니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매일의 수면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약으로 뇌를 살리려 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깊은 잠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 뇌는 말없이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지금 내가 자는 그 시간이 내 기억을 살리고 내 감정을 지키며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뇌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뇌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뇌를 위해 오늘 밤 제대로 된 잠을 선물해 주세요. 사람의 몸은 잠을 자지 않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오늘은 수면 부족이 만들 수 있는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7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5가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느려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아, 입까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순간이 자주 오시나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면 낮 동안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쌓이기만 하고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이 끊기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며 대화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몸 전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잡는 감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뇌의 회전 감각과 다리의 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순간이지만 그 후유증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어르신일수록 엉덩이뼈 골절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분이 가라앉고 성격이 바뀝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괜히 서운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욱하게 되는 경우, 수면 부족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감정 회로가 피로에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당뇨와 혈압이 악화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무리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해도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은
수면의 질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 유발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깊은 수면 중에만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함께 치매의 문을 조용히 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변화, 말이 느려짐, 낙상 위험, 기분 변화, 혈압과 혈당 악화, 그리고 치매 위험, 이 모두는 하루 이틀 잠을 못 잔다고 당장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동안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수면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수면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체크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밤부터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만들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깊은 잠은 그 어떤 약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노후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밤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자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밤이 계속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수면 고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밤에 자주 깨는 문제. 처음에는 잘 잠들었다가도 2시간, 3시간만 지나면 화장실이 급하거나 이유 없이 눈이 떠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아직 자고 싶어 하는데 눈은 이미 떠져 있고 이 상태로 다시 잠드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머리도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본적인 원인은 수면 유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수면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능력이 약해지며 작은 소리, 약간의 불편함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버리는 경우.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4시, 5시에 눈을 뜨고 나면 다시 잠이 오지 않고 억지로 누워 있어도 생각만 많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수면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거나 멜라토닌 분비의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면 45시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깨려 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밤이 깊어질수록 몸이 잠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서서히 깨어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럴 땐 무조건 오래 누워 있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면 리듬을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예 깊은 잠에 못 드는 경우. 잠을 자긴 자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몸은 긴장되어 있고 자꾸 뒤척이게 되고 자고 나도 꿈만 많이 꾼 느낌이 드는 분들입니다. 이건 수면이 얕고 깊은 뇌파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호흡 문제, 통증 등 몸 안의 여러 조건들이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관절 통증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그로 인해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밤새 잠을 잤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뇌는 회복하지 못한 채 피로만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3가지 문제, 자주 깨는 잠, 새벽에 일찍 깨는 습관, 그리고 깊은 잠에 못 드는 상태, 이 모두는 그냥 나이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인식하고 생활 습관과 환경을 조금만 바꿔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5부에서는 지금 내 수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와 함께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깊고 회복력 있는 잠으로 가는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밤잠이 자꾸만 얕아지고 자는 시간은 긴데도 피곤하다면 그 이유를 밤에서만 찾지 마시고 낮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쉴 수 있을 때 쉬고 싶고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하지만 그 낮의 쉼이 오히려 밤의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햇빛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사람과 말 한마디 섞지도 않은 채 하루를 조용히 보냈다면 그 조용함이 오히려 뇌와 몸을 멈추게 한 겁니다. 사람의 수면 리듬은 낮에 얼마나 활동했느냐에 따라 밤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뇌는 낮이라는 신호를 받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잠이 드는 준비를 도와주는 호르몬이 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밤이 와도 몸은 잠들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걷기의 중요성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는 써지지 않았는데 몸은 쉬었다고 착각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없었기 때문에 회복할 이유도 깊은 잠에 빠질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체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적은 활동만으로도 금방 충분하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걷고 팔을 움직이고 몸을 사용하는 것이 밤의 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지낸 날에는 뇌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뇌는 오늘은 특별히 쉴 일이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잠이 오지 않거나 잠에 들어도 얕은 상태가 유지되며 깊은 회복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낮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는 일은 뇌를 적절히 자극시켜주고 밤에 그 자극을 정리하면서 뇌가 더 깊이 쉬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 낮의 활동은 단순한 신체 운동을 넘어서 뇌의 피로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피로가 밤의 숙면을 불러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이 됩니다. 하루가 조용할수록 밤은 더 지루해지고 수면은 더 얕아진다는 점,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낮에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게 바로 답입니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낮을 움직여야 밤이 깊어진다. 낮이 풍요로워야 밤이 편안해진다. 다음 6부에서는 낮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오늘 밤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낮이 밤잠을 결정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밤잠을 위한 직접적인 준비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수면은 불을 끄고 이불만 덮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잠들기 위한 조건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비로소 몸과 뇌가 편안히 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권장하는 뇌를 위한 수면 루틴, 단계별로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전 1시간 준비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몸과 뇌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제 곧 쉴 시간이야 라고요. 그 신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을 줄이는 것입니다. TV, 휴대폰, 밝은 조명을 오래 보는 건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기 전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바꾸고 휴대폰은 멀리 치우고 TV도 끄거나 소리를 줄여서 몸이 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몸을 풀어주는 호흡과 스트레칭입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잠들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간단한 루틴을 잠자기 전 5분만 실천해 보세요. 먼저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5회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살짝 내밀고 내쉴 때는 배를 안으로 당기듯이 해주세요. 이 호흡만으로도 심박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쉬는 쪽으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은 가볍게 목과 어깨, 손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듯 늘려주고 목은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듯 풀어줍니다. 다리를 뻗고 앉아 발끝을 당겼다가 내리는 동작도 5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런 움직임은 뇌에게 이제 긴장을 풀고 자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침실의 환경 조절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온도, 조명, 소리, 이 세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20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춥다고 이불을 너무 많이 덮거나 덥다고 팬을 계속 돌리면 몸은 잠에 들지 못하고 깊은 잠에서 자꾸 깨어납니다. 조명은 자기 직전에는 간접등 하나만 켜두고 자는 동안엔 완전히 끄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어두운 게 불편하신 분은 눈에 직접 닿지 않는 약한 무드등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입니다. TV 소리,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처럼 작은 소리들이 뇌를 계속 깨우기 때문에 가급적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백색 소음이나 잔잔한 자연의 소리를 틀어주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은 줄이고 몸은 이완시키고 침실은 조용히 만들어 뇌가 쉴 준비를 하게 돕는 것이 노년기의 깊은 잠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 루틴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이 바뀌고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뇌가 훨씬 더 맑아진다는 걸 며칠만 지나도 직접 느끼게 됩니다. 다음 7부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수면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당신의 뇌는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루틴을 잘 지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결국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먼저 하루의 마지막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오늘은 수면제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자연 수면 유도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의 습관이 잠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수면제보다 더 효과 있는 저녁 식습관입니다.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뇌는 쉬어도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식은 독입니다. 특히 고기, 튀김, 국물까지 많은 식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몸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잠은 자도 개운하지 않고 새벽에 깨게 됩니다. 이제 저녁은 양을 줄이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드러운 밥, 구운 채소, 미지근한 국 정도면 충분합니다. 속을 덜 자극하고 뇌는 휴식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주세요. 저녁 60, 7시쯤 식사하고 9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인데요.
그게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뉴스, 속도가 빠른 화면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불 꺼진 채 누워서 잡생각하기입니다. 누우면 온갖 후회, 걱정, 생각이 떠오르시죠? 이럴 땐 억지로 누워 있지 말고 몸을 다시 일으켜서 차분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호흡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 안 온다고 바로 약 먹는 습관입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할 때만 효과가 있고 오래 복용할수록 뇌의 수면 유도 기능이 더 약해집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기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약도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제 병원에서도 권장하는 자연 수면 유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전문의들이 불면을 호소하는 노년층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저녁 9시 이후 조명을 어둡게 바꾸기. 우리 눈은 조명에 민감합니다. 간접 조명 하나만 켜고 집안 전체를 은은하게 만들어주면 몸이 이제 쉴 시간이라 느낍니다. 두 번째, 침실 안에서는 자기 위한 행동만 하기.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 뇌는 이곳이 일하는 곳이라 착각합니다. 침실은 오직 자기 위에 들어가는 곳으로만 기억시켜야 누웠을 때 바로 뇌가 잠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하루의 감사 메모 쓰기. 잠들기 전 작은 노트에 오늘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은 아들이 전화해줬다. 밥이 맛있었다. 햇볕을 쬐며 산책했다. 이런 짧은 메모 하나가 생각을 따뜻하게 정리해주고 마음이 잔잔해지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몸에 해도 없고 무엇보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오늘 밤 약을 먼저 찾기보다 습관을 먼저 바꾸는 선택을 해보세요. 뇌는 아주 정직해서 바뀐 습관에 바로 반응합니다. 다음 8부에서는 실제로 수면을 바꿔서 인생이 달라진 어르신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수면제를 먼저 찾기보다 습관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 잠만 바꿔도 그렇게 달라지나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수면 습관을 바꿨던 70대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1. 서울 송파구에 사는 75세 이순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6년 동안 밤마다 두통에 시달렸고 약 없이는 잠을 아예 못 잤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피곤하고 오후엔 무기력하고 저녁엔 초조해지는 날의 반복. 가끔은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까지 드셨다더군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작은 루틴 하나를 바꿨습니다. 바로 저녁 7시 이후엔 TV를 끄고 온 가족에게 잘 자요 인사를 한 뒤 불을 낮추고 창밖을 5분간 바라보는 습관이었죠. 놀라운 건 그날부터 한 달이 지나고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고 두통 빈도는 주 5회에서 주 1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두통이 삶을 집어삼켰어요. 근데 잠이 좋아지니까 그 고통도 나를 비켜가더라고요. 이야기 2. 경북 포항의 78세 김태영 어르신은 은퇴 후에 우울감을 자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밤새 45번씩 깨는 거였어요. 깨고 나면 다시 잠을 못 자서 하루가 시작도 전에 피곤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밤 10시 이후엔 말도 줄이고 가만히 앉아 명상하듯 호흡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노트를 꺼내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꼭 적으셨다고 해요. 한 달 후 어르신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시던 분이 이젠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루가 너무 짧다니까요. 자고 나면 아침이 반갑고 아침 햇살이 눈부셔요. 김 어르신은 이 변화 덕분에 혈압약도 줄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1세 김경숙 어르신은 자주 소화불량과 답답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선 큰 병은 아닌데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문제 같다 라는 말만 들으셨죠. 이 어르신은 자기 전 30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바닥에 따뜻한 물수건을 올리고 호흡을 세는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가슴 답답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잠이 바뀌니 하루 전체가 바뀌더라고요. 하루가 정돈된 느낌이에요. 이 세 분 모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이 문제였고 내가 몰랐던 잠 준비가 해답이었어요. 자기 전 1시간.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그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다음 날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처음 그걸 시작할 수 있는 분도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9부에서는 당신의 마지막 10년을 젊게 만드는 수면 요약 정리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고 그럼 난 오늘 밤부터 뭘 해야 할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수면 건강 수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건 누구나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 3시에 깨도 당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다시 잠들 수 있는 준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 깨면 아예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땐 불을 켜거나 시계를 보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호흡만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핸드폰, TV, 불빛은 절대 피하세요. 자극이 들어가는 순간 몸은 다시 나처럼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잠드는 시각과 깨는 시각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세요. 이게 바로 수면 시계 생체 리듬입니다. 오늘은 밤 10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자고 그렇게 흔들리면 몸은 계속 불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하면 밤에 저절로 졸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낮잠은 30분 안쪽으로 줄이세요. 길어지면 밤잠을 해치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는 쉬는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바로 눕지 마시고 자기 전 1시간은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창밖을 보며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 그 자체가 뇌에게 이제 곧 잘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은 저절로 숙면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뇌를 잠재우는 호흡과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건 특히 자주 깨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리는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 손은 따뜻하게 감싸고 눈은 감은 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간단한 동작이 뇌파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면서 훨씬 깊은 잠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침실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잠은 몸이 자는 게 아니라 뇌가 자는 겁니다. 뇌는 온도, 빛,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가 가장 좋고, 조명은 완전히 꺼지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소음이 있다면 백색 소음기나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활용하세요. 특히 TV 틀어놓고 잠드는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뇌가 화면의 깜빡임과 소리에 반응해서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5가지 다 어렵지 않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새벽에 깨면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호흡하면서 기다리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잠은 짧게. 자기 전 1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설정하기. 호흡과 스트레칭으로 뇌를 진정시키기. 침실 온도, 조명, 소음을 조절해서 뇌가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만들기.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뇌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수면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딱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의 시작은 오늘 이 영상에서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잠들기 전 잘못된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만 잘 자도 뇌는 10년 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회복입니다. 낡은 세포를 다시 살리고 지친 장기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예방입니다. 말이 느려지는 것도,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것도, 계단에서 다리가 휘청이는 것도 모두 수면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몸은 조금씩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문제라는 이름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챙깁니다. 몸에 좋은 음식, 소화 잘 되는 식단. 그만큼 잠도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못 자왔다고 앞으로도 똑같이 잠을 놓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 3시에 깼다고 그대로 나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원래 잠이 얕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그 순간부터 수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그 인식이 행동을 바꿉니다. 오늘 밤 TV를 조금 일찍 끄고 불을 살짝 낮추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신호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달라진 몸이 말해줄 겁니다. 아, 나 지금 쉬고 있구나. 나 아직 회복할 수 있구나. 이제는 자는 게 두렵다. 자도 피곤하다는 말을 떠나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는 오늘 잘 쉬었다. 내일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다시 되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잠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잠을 회복하는 건 인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뇌와 몸은 쉬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를 다시 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밤 딱 10분만 더 조용히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뇌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